윤석열 대통령실의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겨냥해 밀린 화대를 받아낸다는 표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선 기간 중엔 칼럼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로 칭송해서 찬양 논란도 일었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한 데 이어 인사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지난해 12월 26일. 같은 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가한 자유일보에 실린 한 칼럼입니다. 나이든 시골검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김건희 대표의 뒷받침은 절대적이었다며 김 여사를 평강공주에 비유했습니다. 칼럼의 작성자는 당시 자유일보에 재직 중이던 김성회 논설위원. 지난 6일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 비서관으로 선발된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엔 김 여사 첫 면담기라며 그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50이라는 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여성이었다고 외모를 칭송해 찬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 비서관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9년엔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혐오와 차별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위안부 보상에 대해서 밀린 화대를 지급한다? 정말 차별과 혐오가 아주 극악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대 운운하는 되먹지 못한 자를 대통령실에 앉히는 게 통합이 아닙니다. 김 비서관은 SNS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 관련 밀린 화대 발언은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고 동성애 정신병 발언도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 임명 전의 일이어서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된 데 이어 다문화 비서관까지 위안부 할머니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인사검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방금 보신 김성회 비서관은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평창 올림픽 공연 당시 합창단 측이 단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김 비서관이 도리어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어린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입니다.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 김성회 씨가 지난 2009년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뉴욕 유엔본부, 바티칸 등에서의 공연 이력도 갖고 있는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합창단 측이 개회식 애국가 제창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일부 학부모들과 충돌이 생긴 겁니다. 학부모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왜 별도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지 물으러 갔는데 김 비서관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따져요? 지금 부모님들이 학부모 왔으니까. 학부모는 대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합창단은 결국 참가비를 받았고 올림픽 조직위 측이 아이들에게 지급한 패딩도 회수한 뒤 필요하면 사가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지자 김 비서관은 학부모들이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학부모 등 5명에게 배상하라는 돈만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봉투가 하나 있는 거죠. 허위사실 인터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1,000만 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김 비서관 등이 학부모들의 의문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을 얻기까지 학부모들은 3년이나 소송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단순 화풀이라고밖에 생각 못해요, 저는. 인사검증도 했다고 막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됐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김 비서관은 오늘 또 학부모들의 제보는 거짓이고 MBC에는 부분 승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방송 당시 김 비서관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을 뿐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잘못했다며 사과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에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우성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이시원 검사는 간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사진과 같이.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 씨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였는데 나중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해온 이시원 전 검사는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이라며 재판에 넘겨 징계까지 받은 전직 검사에게 윤 당선인은 공직기강 전반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당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가 찬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당시 사건의 피해자죠. 유우성 씨는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씨. 자신을 법정에 세웠던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데 대해 이게 공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인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공정이고 상식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시 동생 유가려 씨가 이시원 당시 검사에게 오빠가 간첩이라던 국가정보원 진술을 바로잡았지만 소용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이시원 검사가 갑자기 수사관 보고 나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지난 2013년 첫 재판 당시 이 검사는 남매의 접촉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여동생 유 씨는 법정 대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감시하는 증언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진술해야 했습니다. 오빠 단 5분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접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여동생하고 저희가 만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이 전 검사는 지난 2006년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인 현장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압수물을 제출받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이 전 검사를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간첩 조작 어느 사건으로도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더 앞세워서
거짓하고 조작한 검사를 새로운 정부의 공직기관을 가로잡는 검사를 임명했다는 자체는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